오늘은 제이콥 에펠의 저서 누구 먼저 살려야 할까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마주하는 도덕적 딜레마와 윤리적 선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학 박사이자 생명윤리학자이며 소설과 시를 쓰는 작가이기도 한 제이콥 에펠 이 저자는 20년 동안 자신이 맡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겪은 경험담을 토대로 다양한 의학 윤리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의사와 환자, 보호자로서 생각해 볼 문제 79개를 선정하여 일반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직접적인 해답을 내리기보다는 독자들 스스로가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보균자를 강제 격리해야 할까와 같은 익숙한 문제에서부터 가망없어 보이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떼어내야 할까와 같은 인간 존엄의 문제, 더 나아가 어떻게 배분하는 게 가장 정의로울까와 같은 의료 정의 문제까지를 포함하여 이 시대에 필요한 논점과 이슈들에 대해 총 6가지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다루는 문제 중 어떤 문제는 지금 당장 나에게 또는 내 가족이나 친구에게 닥칠 수 있는 실제적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탐독한다면 실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자가 다루고 있는 79개의 문제 중 가망 없는 환자에 대한 생명 유지 장치 지속과 제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가망 없는 환자에 대한 생명 유지 장치 지속과 제거에 대한 문제를 서로 상반된 2개의 사례를 통해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사례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었던 미국의 여성 헬가 웸글리의 이야기입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연명치료는 환자를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고통만 가중시킬 수 있고 막대한 치료비를 보호자가 감당할 수 없으므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이를 반대하고 계속적인 치료를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2년을 사망하였고 사망하기까지 총 4년 동안 사용한 의료비는 무려 80만 달러로 지금 가치로는 약 150만 달러, 원화 기준으로는 약 19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의료비로 지출한 사례입니다. 이와 반대로 두 번째 사례로는 독성 쇼크 증후군이라는 불가역적인 혼수 상태에 빠졌던 56세의 여성 테리 로버트의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이 그녀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려 했는데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기도 하였고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어 10수년을 혼수 상태에 빠졌던 테리 윌리스가 기적적으로 뇌 조직이 재생되어 깨어난 사례입니다. 이 2가지 사례를 통해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찬반으로 나누어 입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명유지 장치 제거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우선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만약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자신의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유지 장치가 환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삶의 질을 저하시킬 경우 이를 제거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각한 물적 자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생명유지 장치 지속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생명유지 장치를 지속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유지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예기치 않은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학의 발전이나 예기치 않은 회복 가능성을 믿고 연명치료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회복된 환자들의 실제 사례는 이 같은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또한 내가 만약 환자의 가족이라는 측면으로 감정이입을 해본다면 환자 가족들은 환자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인해 연명치료를 지속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환자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더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로의 주장을 잘 살펴보면 논리적이고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바탕 위에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연명치료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더 마음에 드는 점이 있다면 79개의 사례를 통해 논증의 대립구조를 사용하여 의료적 윤리 문제를 다루고 있는 동시에 현 의학계와 전문가들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 문제들을 현명하게 풀어내는지 그 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의료는 더 이상 의사와 같은 전문가 집단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의료 현장의 딜레마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갈등을 첨예하게 대립시키고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첫째, 다양한 윤리 이론을 통해 도덕적 딜레마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의료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복잡한 의료 결정의 중요성과 그 역량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를 대할 때 요구되는 감정적 요소와 이성적 판단 간의 균형을 찾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먼저 살려야 할까? 이 책은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것 이상의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도덕적 선택의 복잡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추천하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과 윤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